안녕하세요. 저 22일 날에 병원 다녀왔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도 듣고 치료 방향도 제대로 듣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이 뭔지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나 다른 걸 참고하는 게 좋으시겠지만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암세포 수용체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포스게스테론 수용체, 허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이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암세포에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표적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예후가 좀 좋지 않고 공격적이고 싸납고 재발 확률이 높은 그런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듣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다음날 바로 항암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원래 예진이 입체 초음파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었는데 취소를 하고 아산병원에 종양내과에 이제 진료 예약을 하고 다음날 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저희 아버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이랑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산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저는 임산부다 보니까 핑크 배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앉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도 다행히 제 앞에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바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진료 시간보다 오래 대기 후 이제 치료 방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었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3주에 한 번씩 총 4번 3개월 동안 AC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이후면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2주 후쯤부터 몸 조금 회복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 총 3개월 동안 T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후에 가슴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슴 수술은 뭐 어느 정도 남기는 보존 수술이랑 전절제 수술이 있는데 그때 암의 크기나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10시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일단 종양내과에서 진료 볼 때부터 예약 시간보다 조금 늦었었고 그 후에 종양내과 교육실로 가서 전문 간호사님에게 항암 부작용 설명을 한 30분 정도 듣고 그리고 영양상담실 가서 영양상담 20분 정도 듣고 암병원 주사실로 가서 약 조제하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대기 후에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한 6시, 7시 그 정도 시간이 됐었어요. AC 주사는 아드리아마이신이랑 사인톡산이라는 약물을 만든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이 아드리아마이신, 투명한 게 사이톡산이라고 합니다. 손등에 주사를 링겔을 꽂고 빨간 약을 주사기로 천천히 간호사 선생님이 놔주십니다. 유방암 카페를 찾아보니까 주사를 맞을 때 왜 항생제 주사 맞으면 가끔 코로 이상한 냄새 올라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사탕을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서 주사기 하나를 다 놨을 때쯤에 갑자기 구역감이 이렇게 훅 올라왔다가 금방 다시 가라앉고 두 번째 주사 맞을 때는 뭐 아무런 그런 뭐 부작용?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간 약을 다 맞고 리클라이너 의자로 가서 이제 사이톡산을 링겔로 맞는데 이거는 간호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와사비 먹을 때 왜 코찡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게 이마까지 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찬바람 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괜찮아진다고 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마를 넘어서 여기 두피까지 막 화끈화끈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이렇게 이마 치면서 링겔을 다 맞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바람 쐬고 막 코로 숨을 일부러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니까 금방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주사 맞는 거는 한 15분, 20분 그 정도로 짧았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차 타고 자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양내과 교육실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책을 주시면서 부작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부작용 몇 가지에 대해서 제 상황이랑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C 항암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구토와 메스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입덧이 심해서 한 3, 4주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매일 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지금도 입덧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냥 입덧으로 저녁만 되면 속이 안 좋아지는 게 디폴트 값이어서 이게 입덧 때문인지 항암제 때문인지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뭐 속이 안 좋아지거나 속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받고 울렁거린다 싶으면은 처방해주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졌었어요. 두 번째로 구내염과 구강 건조증이 있었는데 제가 뭐 입을 잘못 씹거나 조금만 피곤해도 구내염이 잘 생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했어요. 카페를 찾아보니까 칫솔이랑 치약도 바꿔야 되고 가글을 자주 해야 되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사서 뭐 수시로 뿌려라 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 간호사님한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더니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다고 하셔서 그냥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잘 안 사고 물을 자주 마시고 가글을 자주 해주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내염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로 변비. 저는 변비에 걸린 적이 없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처음으로 변 보는 게 불편했었어요. 왜 임신하면은 변비에 걸린다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 지금도 그렇고 변비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많이 배가 아프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처방해주신 약 때문에 해결했었어요. 거기서 설명해주시기를 변 보는 게 하루 이틀만 불편해도 바로 이 약을 먹어라. 변 완화제인데 변이 딱딱해지고 나서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변 완화제를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뭐 임의로 관장이나 그런 거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처방해 주신 약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뭐 해결했습니다. 네 번째로 탈모. 저는 부작용 중에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고 제일 무서워요. 100% 탈모가 오는 건 확실하니까 머리를 밀고 가발을 쓰거나 모자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머리뿐만 아니라 눈썹, 속눈썹, 막 겨드랑이 털, 아래털, 다리털 다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문신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눈썹 문신을 좀 해놓을 걸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손톱, 발톱 변화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발톱이 뭐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갈라지거나 흰색 줄이 생기거나 깨지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발톱 강화제를 또 사서 자주자주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씻고 나서 항상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항암제를 맞을 때 피하 조직이나 혈관 조직으로
유출되면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혈관이 잘 안 잡히고 잡아도 잘 터지는 그런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헌혈하러 가서도 혈관 안 잡힌다고 오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었고, 또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링겔을 맞으러 갔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4분이 바뀌고 7바늘을 찔려서 겨우겨우 링겔을 맞을 정도? 뭐 저번에 피 뽑을 때는 애기 바늘로 피 뽑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보통 팔 쪽에서 혈관을 잡잖아요. 근데 항암제는 손등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손등이 팔 쪽에 비해서 좀 혈관이 튼튼하기도 하고, 이제 이쪽에서 혈관을 잡다가 혈관이 터지면은 손등으로도 이제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손등도 할 수가 없어서 손등에 먼저 혈관을 잡고, 그러고 만약 실패하면 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손등을 보시고 다행히 팔 쪽은 좀 혈관이 약한데 손등 쪽은 혈관이 괜찮아 보이신다고, 그래서 주사를 손등으로 맞았습니다. 네, 너무 혈관이 안 잡히시는 분은 이쪽으로 케모포트인가? 그런 관을 삽입하거나 이쪽 팔에 무슨 관을 삽입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번째로 골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항암제가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를 감소시켜서 감염되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하는 동안에는 열이 38도 이상 된다. 그러면은 저거 해열제를 먹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항암한 지 6일 정도 됐는데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변비만 살짝 있는 정도? 그래서 평소랑 너무 똑같아요. 그냥 잠이 많아지고 좀 피로하고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는 그런 느낌만 있지 괜찮습니다. 뭐 얼마나 괜찮았으면은 시댁에 정우를 저저번 주에 맡기고 저번 주에 긴장을 하러 내려가서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남편 혼자서 내려가서. 그랬는데 제가 너무 괜찮아서 따라간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오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편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 울었거든요. 사진 보다가, 동영상 보다가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정우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정우 보러, 사실 정우 보러 그러고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가서 뭐 긴장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정우만 보고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 첫 번째 항암이라서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괜찮은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회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3차, 4차 되면은 몸이 힘들어서 영상을 못 찍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몸이 따라주고 상황이 괜찮다고 하면은 계속 영상으로 찍고 남기려고 합니다. 저한테 힘이 많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